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4일 오후 5시 36분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사흘 전에 원내대표로 선출된 나경원 원내대표가 KBS의 정치적 편향성, 김재동 씨가 나오는 방송에서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를 출연시켜가지고 나는 공산당이 좋다. 그리고 김정은 팬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과 없이 방송한 그 김재동 프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국민들이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방송법을 고치는 그런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후보와 대결했는데 그때 선동 언론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뭐 1억 원 미장원에 가서 1억 원을 썼다든지 하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제대로 대응할 시간도 없이 하는 바람에 낙선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선동 언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네요. 엊그저께 제가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투표를 하시면서 가장 고민하신 부분은 누구를 선택하셨든지 저를 뽑으셨든지 김학용 의원님을 뽑으셨든지 모두 생각은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받느냐에 대한 판단으로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 어떤 분은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신 거고 어떤 분은 김학용 의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친박 비박 프레임으로 우리끼리 편가르고 하는 행위는 자해행위다. 최근에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인터뷰하신 의원님이 계시다. 이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친박, 비박, 이게 참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있는 이 어두운 그림자인데, 그렇다고 친박, 비박이란 말을 동료 의원이 한다고 해서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는 무슨 근거 기준이 있는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그런데 친박 비박이란 이 프레임으로 언론이 무리하게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가르는 현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친박 비박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과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있고 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두 파가 있습니다. 탈당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던 사람, 그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복귀한 사람과 복귀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양쪽 탄핵 찬성 탄핵 반대파가 거의 자유한국당의 반반일 겁니다. 반반쯤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윤리위를 동원하는 것보다는 이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더구나 10년 동안 집권 여당이었으니까 그 격에 맞는 방식의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해야 되죠. 공당으로. 그러니까 치열한 토론을 해서 자유한국당의 역사적 공과를 정리하는 겁니다. 과오를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영욕입니다. 영광된 역사와 욕된 역사가 같이 있으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잘한 거는 더 잘하겠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고치겠다고 국민들한테
반성 사죄한 다음에 문재인, 김정은 세력과 맞서워서 자유와 한국을 지켜내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공식적인 문서가 나온 다음에 앞으로는 비박, 친박 이야기하면은 윤리위에 회부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 국외자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비판이 좀 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합니다. 이 대안 없는 비판은 항상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끝나버립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면 자유한국당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처한 현실을 인정한 바탕에서의 비판, 이게 대안 있는 비판이 되겠는데 원리적인 비판, 원론적인 비판이 있다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갑제닷컴에 좋은 글을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필명이 월명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글이 상당히 신중하고 균형 잡혔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제목은 대안도 없는 자유한국당 비난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명이란 분이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글입니다. 오늘날 우파의 질의 멸렬 현상을 두고 어느 기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문제의 핵심이 달라 보인다. 박근혜의 입장에서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며 우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박근혜의 입장에서 보면 김무성은 배신자가 맞다. 우파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이 다양해진다. 책임이란 권한과 비례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우파 몰락의 결과를 초래한 원인과 책임을 묻는다면 일련의 과정에서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실 정치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느냐에 따라 책임의 경중도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권한의 크기에 따라 책임의 소재를 묻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무성의 경우 그 당시 여당 대표로서 오늘날의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김무성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누가 뭐래도 새누리당은 박근혜가 만들고 두 번에 걸쳐서 공천권도 행사했다. 더구나 박근혜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막강한 헌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 사실상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김무성과 유승민이 반항을 했지만 그 정도는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김무성의 처신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파 몰락의 원천적이고 그 핵심적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박근혜다. 시민으로서의 권한밖에 없는 한 시민이 촛불 몇 번 들었다고 탄핵 사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책임이란 권한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억울하게 감옥 갇혀 더구나 30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필자도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오늘의 우파 문제에 대해 산뜻하고 명쾌한 원인 분석을 하지 못하는 것은 탄핵과 박근혜에 대한 형사재판을 동일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사안이다. 시계열상으로 탄핵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형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탄핵이 형사재판은 아닌 것이다. 전직 두 대통령을 모두 잡아가둔 것은 탄핵이 아니더라도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실행했어야 할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 두 정권에서 안보와 공안을 담당했던 당사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잡아들이고 구속을 시켰다. 안보 공안뿐만 아니라 언론 정책이나 문화 정책을 담당했던 인사들도 거의 예외 없이 거세를 하였다. 좌파 세력들의 광우병 소동, 세월호 소동,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적폐청산과 남북 평화 문제를 들고 나오는 과정은 어느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구호들이 아니다. 좌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좌파 사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행동 양식들이다. 필자는 탄핵 과정에 대한 책임을 현재 시점에서 따지는 것에 반대해왔다.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논쟁은 그나마 조금 잠잠해진 야권을 또다시 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역사 속의 사건들에 대한 해석도 뚜렷한 결론들이 없는 경우가 많다. 세월이 흐르면 어떤 현상에 대해 현재보다는 객관적일 수 있으나 후세들 역시 자신의 처지에 따라 역사적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현재 진행형의 야당 상황을 책임의 경중을 따져 명쾌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기 총선에서 얼마나 당선될지 상당히 비관적이다.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들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 수치가 25% 정도이다. 친박이든 비박이든 복당파든 잔류파든 그것은 언론들이 흥미본의 분류이거나 계파 싸움으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소행이겠지만 먹고 살기 힘든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당내 분열상일 뿐이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정치적 생존을 하거나 연명할 수는 없다. 그들에 대한 책임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물을 것이다. 대안도 없이 자유한국당을 없애야 한다고 맹렬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정당원 여부와 관계없이 애국당의 정서와 동일하며 주장 역시 똑같다. 그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1%도 안 되는 지지도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정당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제3의 정당, 그것은 더욱 현실성이 없는 발상이다. 지역을 볼모로 삼김이 창당했던 지역당이 아니고서는 최근에 정당을 창당하여 성공한 역사가 없다. 이런 글입니다. 대안도 없는 자유한국당 비난. 이분 주장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탄핵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덮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 역사적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 사태 하나만 집중하면 안 되고 자유한국당의 걸어온 길과 한국 보수 우파 자유진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역사적 관점 속에서 탄핵 사태의 문제를 정리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잘못했다 사과하라 나는 잘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전가가 아니고 인적 청산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라고 과거 10년의 9년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역사를 시절을 9년을 평가하면서 그 속에서 탄핵 사태를 정리하는 겁니다. 합의할 수 없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적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싸우겠다는 전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원대한 목표 속에서 우선은 발등에 불인 남북한 계급투쟁론자들의 연합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자유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친박, 비박, 탄핵 찬성 반대에 대한 논란을 이것으로 잠재우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 우파 시민들도 자유한국당의 현실과 맞는 현실을 참고로 한 비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 말처럼 대안 없는 비판은 곤란하다. 자유한국당 없애라고 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충고였습니다. 다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고민스럽지만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당한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토론. 자유한국당의 당내 치열한 토론으로부터 정리된 문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 정리된 문서 없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습게 보입니다. 우습게 보입니다. 정리된 문서로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야죠. 다 글 쓸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